그래서 이 커맨드 라인 누르면 되지만 실제 만드시는 게임은 맵이 뭐 10개도 될 수 있고 20개도 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 명령어를 바꿔서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 맵 ini 섹션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. 그럼 뭐냐면 아까 요 전에 있던 요 맵 부분을 빼고 맵 ini 섹션 놓고 다운로드 컨텐츠라고 해요. 그럼 얘가 쿠킹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디폴트 에디터.ini에 다운로드 컨텐츠 요 이름 똑같은 섹션을 찾아서 그 안에 요렇게 맵이라고 해서 추가해 놓은 애들을 다 포함해서 쿠킹을 해줘요. 즉 그 말은 뭐냐면 이 배치 파일은 한 번 만들어서 그냥 배치 파일 만들어 두시고 맵이 추가될 때마다 요ini만 바꿔가지고 맵을 계속 추가해 주시면 요걸 돌리면 실제 배포할 때 필요한 그 APK를 한 번에 그냥 쉽게 만드실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팩 파일이 바로 이렇게 이 매치3라는 프로젝트 밑에 플러그인스 폴더라는 게 생겨요. 여기는 게임 프로젝트 이름. 그 밑에 제가 정한 DLC 이름 밑에 세이브드 밑에 어쩌고저쩌고 플랫폼 밑에 이렇게 쭉 해서 결국 팩 파일이 생기는 거예요. 여기에 다 포함된 팩 파일이 생기는 거고요. 요거를 실제 유저가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게 하면 되고요.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게.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iOS 버전도 이제 얘기하고 넘어가면 iOS 버전은 뭐 다른 게 없죠. 뭐냐 iOS 버전 다른 거라고는 플랫폼이랑 타겟 플랫폼만 바꾸면 돼요.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비슷하게 배치 파일 만드시면 되고. 그럼 이제 다운로드 컨텐츠를 만들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바로 이제 만들어진 팩 파일을 언리얼 엔진 4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언리얼 엔진 4가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포맷을 바꾸고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. 그때 사용되는 툴이 빌드 패치 툴이라는 게 있고요. 빌드 패치 툴은 뭐냐면 그 특정한 파일들을 빌드 패치 서비스라는 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청크 단위로 나누고 그 청크가 어떤 파일들을 청크 단위로 쪼갠 건지에 대한 매니페스트 파일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요. 그러면 그 매니페스트 파일과 청크 목록을 빌드 패치 서비스한테 알려주면 빌드 패치 서비스는 이제 웹 서버에서 매니페스트 가져와서 그걸 분석해서 필요한 청크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 청크 파일로 무슨 파일을 복구돼야 되는지까지 알아서 자동으로 복구를 해줘요. 그런 기능이고요. 그래서 그것들을 쭉 알아보면 이제 빌드 패치 툴 사용법은 뭐냐면 일단 위치는 여기 있어요. 빌드 패치 툴은 엔진 바이너리스 윈64 밑에 여기 있고요. 그 실행할 때 알아야 되는 첫 번째 파라미터가 바로 빌드 루트예요. 빌드 루트는 뭐냐면 어디 있는 파일들을 내가 청크 단위로 쪼갤 거냐. 그래서 원본 파일의 위치. 그럼 원본 파일을 우리가 여기서 청크 단위로 쪼개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좀 전에 만들었던 게임 컨텐츠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팩 파일이에요. 그래서 그 팩 파일의 경로를 넣어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클라우드 DI라는 뭐냐면 이건 바로 이 원본 그러니까 빌드 루트에서 가져온 파일들을 청크로 쪼개서 내가 매니페스트로 쪼개서 그럼 그걸 어디다 저장해 줄까? 그럼 바로 클라우드 DI에다 저장해서 여기다 저장해 주고요. 그 다음에 사실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 런처라고 지금 언리얼 엔진 다운로드 받는 런처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실제 저희가 여기서 쓰는 데는 큰 의미는 없지만 기본으로 넣어줘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앱 아이디 이런 거는 중요하진 않고요. 앱 네임이랑 빌드 버전이 사실 중요해요. 보시겠지만 앱 네임과 빌드 버전이 합쳐져서 실제 매니페스트 이름이 나와요. 앱 네임이 매치 게임이고 빌드 버전이 매치 게임 -1이라서 두 개가 합쳐져서 요 매니페스트가 나오는 거고요. 근데 뭐 앱 네임은 안 바뀌어도 되는데 바로 이 빌드 버전은 내가 생각해보시면 처음에 배포할 때야 상관없지만 실제 내가 배포를 해서 유저가 어떤 특정한 버전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새로 만들어진 업데이트 버전을 제가 서버에 올렸어요. 그러면 이제 유저 디바이스에서 두 버전을 비교해서 다른 게 있구나 받아야겠다는 알아야 되잖아요.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이 빌드 버전을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이 버전은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커스텀 int에다가 청크 아이디는 2를 꼭 주셔야지 생성이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아까 그 팩 파일이 요 폴더에 있는 요 팩 파일이 다 쪼개져서 이렇게 그 타겟 폴더 안에 매니페스트 안과 청크 폴더가 생겨요. 그러면 이 매니페스트 파일 안에는 어떤 파일을 가지고 청크를 쪼갰는지에 대한 정보와 그 원본 파일을 복구하기 위해서 어떤 청크들을 갖다 써야 되는지의 오프셋들이 다 저장돼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밑에는 1메가 단위나 2메가 단위의 청크들이 다 나눠져 있고요. 그럼 다음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
이제 빌드 패치 서비스 툴로 저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빌드 패치 툴로 만들어진 이 매니페스트와 청크를 웹 호스팅 서버에 올려놔야 되죠.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니까 HTTP 기반으로. 그 다음에 빌드 패치 서비스에서 그 매니페스트 파일을 먼저 받아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받아가지고 빌드 패치 서비스에 알려줘서 네가 복구해야 되는 파일 이런 거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,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빌드 패치 서비스가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설정을 하면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청크 파일들의 리스트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청크 파일들은 어느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냐 알아야 되잖아요. 웹서버 주소를. 그래서 웹서버 주소를 세팅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그럼 웹서버 주소를 세팅을 하면 그 웹서버 주소를 가지고 그 다운로드 받은 청크들을 이제 어디에다가 임시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거를 복구해서 어디다가 이제 완성된 파일을 놔야 되냐. 그래서 다운로드된 청크나 임시 파일을 저장한 폴더와 복구돼서 실제 만들어진 팩 파일을 저장한 폴더를 지정하는 게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빌드 패치 서비스에 다운로드 하라고 하면 되는데,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코드를 기반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면,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의 다운로드를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HTTP 모듈,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 4에는 HTTP 모듈을 사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. 그래서 요걸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,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요 매니페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이게 그 게임 안에서 하드 코딩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음에 새로 된 업데이트 파일이 있더라도 그 매니페스트 파일을 받아가지고 그 버전 이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걸로 사실 새로운 버전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냥 하드 코딩으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웹서버에서 어떤 뭐 제이슨 파일을 만든다던가 기본적인 파일로 가지고 그 파일을 먼저 갖고 와서 실제 내가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매니페스트 파일이 무엇인지 정보를 알아내거나, 아니면 웹 프로그램 해가지고 작은 웹 프로그램을 돌려서 요청하면 그거에 맞는 매니페스트 정보를 리턴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되는데, 저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매니페스트 파일을 뭘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이슨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제이슨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그래서 빌드 패치 서비스,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이제 그런 모듈들을 쓸 때 기본으로 필요한 모듈들은 이런 거고요. HTTP, JSON, 온라인 서버 시스템, 빌드 패치 서비스, 팩 파일, 이런 모듈들을 사용하시는 프로젝트에 추가해 주시면 뒤에 설명드린 코드를 나중에 넣으시더라도 이제 빌드 에러는 없을 거예요. 모듈이 없다고. 그 다음에 넣으시고,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매니페스트 파일을, 어떤 매니페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이슨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. 이거는 뭐 하드코딩 되어 있어도 상관없죠.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항상 정해진 내 서버 위에 그 파일, 제이슨 파일을 업데이트해서 올려놓으면 되니까. 그래서 HTTP 모듈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게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불러줄 콜백 함수를 지정하고,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을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을 JSON 파일의 경로를 설정한 다음에 개수로 해서 프로세스 리퀘스트 하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완료되면 이 함수를 호출해주죠. 근데 그러면 그 JSON 파일은 실제 뭐를 갖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단순하게 매니페스트라는 키에 실제 매니페스트의 경로를 그냥 그 웹서버 주소를 넣어놨어요.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업데이트가 생길 때마다 그냥 제이슨 파일에서 뭐 game-2라는 걸로 바꾸고 game-2 매니페스트 올려놓고 청크 올려놓고 이 제이슨 파일만 바꿔놓으면 게임이 실행될 때 제이슨 파일을 갖고 와서 이 정보를 얻어갈 수 있죠.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얻어오냐면 바로 아까 그 HTTP 리퀘스트 콜로 제이슨 파일 다운로드 받으라고 호출하면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요 콜백이 불리죠. 콜백이 불리면 어떻게 하냐면 HTTP 리스폰스에서 갖고 온 전체 컨텐츠를 갖고 오고, 그 코드가 문제가 없으면 바로 이거는 나는 제이슨인지 알기 때문에 제이슨 모듈을 이용해서 제이슨으로 복화시키고 제이슨으로 만들고, 그 제이슨 파일에서 내부에 있는 정보, 키 정보와 그 쌍을 이루는 그 값 정보를 디시리얼라이즈 해라. 그러면 요 점점점에서는 뭐가 일어나면 되냐면 그 디시리얼라이즈한 정보에서 밸류, 그러니까 키값들을 갖고 오고 키값들에서 매니페스트라는 애가 갖고 있는 그 실제 밸류를 갖고 와라.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죠. 이걸 갖다 주겠죠. 그럼 나는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실제 내가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알았어요. 그러면 다시 HTTP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실제 다운로드
받아야 되는 매니페스트 그 URL 경로를 set URL로 넘겨서 다시 get하면 바로 그 매니페스트를 다운로드 받으면 제가 여기다 설정한 바로 콜백 함수가 불리고,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냐면 실제 내가 필요한 매니페스트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. 그럼 그 매니페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거는 빌드 패치 서비스이기 때문에 빌드 패치 서비스에게 그 매니페스트 파일을 분석을 시키면 돼요.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정보를 가지고, 그게 제이슨 정보인데 그걸로 매니페스트 파일을 복구를 하고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이 뭐냐면 그 매니페스트 파일을 따로 다운로드 받았는데 제 로컬에서 미리 매니페스트 파일이 하나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. 그래서 그 파일이 있으면 그 두 개 파일의